여러분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그 행동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십니까? 양치 끝내고 샤워기 물로 입 한번 헹구는 거요. 물인데 뭐 어때 하고 넘겼던 그 습관이 의사들이 지금 당장 멈추라고 경고한 행동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화가 나는 건 이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쁜 중장년, 실수요자, 그리고 늘 합리적이라 자부하는 분들일수록 더 자주 한다는 겁니다. 위생을 챙긴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폐 감염 위험을 키우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면요. 지금 당장은 멀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역이 떨어지는 순간, 기침이 길어지는 순간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꾸면 이 위험을 깔끔하게 닫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불안은 줄이고 위험은 정확히 차단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과 가족의 내일을 지키는데 분명히 쓸모있는 영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바쁜 아침에 이런 적 있으시죠? 양치 끝내고 바로 샤워 들어가서 어차피 물인데 하면서 샤워기 물로 입안을 한번 헹구는 행동. 저도 처음엔 별일 아닌 습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의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샤워기는 씻는 도구이지 입을 헹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위생상식 기사로만 보지 않습니다. 생활 속 루틴 하나가 환경균 감염이라는 리스크로 연결되는 경고 신호로 봅니다. 특히 영상에서 언급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샤워기 헤드와 호스 내부에는 물때가 끼고 거기에 바이오 필름이 생기면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NTM가 오래 살아남고 증식하기 쉬운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을 입안으로 직접 들이마시듯 헹구며 구강상기도가 노출되고 미세물 방울을 통해 흡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건강한 사람도 큰일 나는 건가요? 뉴스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노출돼도 면역이 제거할 수 있지만 만성 폐질환자, 과거 결핵으로 폐 손상이 남은 분, 면역 저하자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반복 노출이 누적되면 만성 기침, 객혈, 폐 감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이 뉴스를 뉴스 신호 잡기 방식으로 세 갈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잡힌 위험 신호,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신호, 그리고 당장 해야 할 대응 전략입니다. 지금 잡힌 위험 신호. 첫째, 우리 집 샤워기 호스는 물 고임 구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이 고이면 세균이 살기 좋습니다. 둘째, 우리는 샤워기를 너무 깨끗한 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샤워기 내부는 사용 환경상 바이오 필름이 생기기 쉬운 공간입니다. 셋째, 나는 괜찮겠지라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폐가 약한 분, 면역이 떨어진 분이 있다면 이 습관은 확률 게임을 시작하는 행동이 됩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회 신호. 이 뉴스가 좋은 이유는 공포를 팔지 않고 해결이 아주 단순하다는 점입니다. 생활을 뒤집을 필요가 없습니다. 샤워기 대신 세면대 수돗물로 헹구기, 샤워 중 입 헹구는 습관 끊기. 이 두 줄만으로 노출 경로 하나를 닫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회는 이 이슈가 위생용품 소비로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무조건 새 제품을 사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체 주기와 세척 루틴을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께 권하는 오늘부터 바로 행동은 3단계입니다. 첫째, 행동 교정. 오늘부터 입 헹굼은 무조건 세면대에서만 하십시오. 샤워기 물은 입에 넣지 않습니다. 둘째, 샤워기 관리. 기사에서 제시된 것처럼 샤워기 헤드를 주기적으로 분리 세척하고 가능하다면 약 6개월 단위 교체를 기준으로 점검하십시오. 사용 후엔 헤드 쪽에 물이 고이지 않게 물기를 빼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취약층 우선 보호. 가족 중에 만성 기침이 오래가거나 폐질환 병력이 있는 분, 면역이 약한 분이 계시면 이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중단입니다. 그리고 기침이 오래가는데 감기약 항생제로 잘 안 잡히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무리한 자가 판단 대신 호흡기 진료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는 겁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리스크 하나가 닥친다는 아주 실용적인 경고입니다. 다음은 제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우리 집에서 실제로 위험이 커지는 조건 체크리스트와 샤워 기수도 환경을 과하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관리하는 현실 루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한 건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다 바꿔라도 아니었습니다. 이 뉴스는 생활 리스크를 정밀하게 차단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실제로 도움이 되는 기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이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조건 체크리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이 중 2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야기한 습관 점검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샤워기 헤드를 1년 이상 교체하거나 분리 세척한 적이 없다. 둘째, 샤워 후에도 호스 안에 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다. 셋째, 집에 만성 기침이 3주 이상 지속되는 가족이 있다. 넷째, 과거 결핵 병력이나 만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 다섯째, 항암 치료,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 등으로 면역이 약한 분이 있다. 이 체크리스트의 핵심은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노출될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열려 있느냐입니다.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는 사람 사이에서 옮기기보다
이런 환경 노출이 쌓여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샤워 자체가 위험한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뉴스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본 문장은 이것입니다. 샤워기는 몸을 씻는 도구이지 입을 헹구는 도구가 아니다. 즉 샤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용도의 혼용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여러분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과도한 걱정은 필요 없습니다. 샤워한다고 폐 감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일상적인 샤워로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둘째, 하지만 입과 기도는 예외입니다. 입 안으로 물을 직접 들이마시는 행동, 샤워 중 입 헹굼은 노출 경로를 일부러 여는 행동이 됩니다. 이건 줄이는 게 아니라 끊는 게 맞습니다. 셋째, 관리의 핵심은 자주 바꾸기보다 물고임 차단입니다. 비싼 샤워기를 사는 게 답이 아닙니다. 사용 후 헤드 안에 물을 빼주고 주기적으로 분리세척하고 오래 썼다면 교체 시점을 인식하는 것. 이게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이 뉴스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활 속 환경균 이슈는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가습기, 샤워기, 수도관, 정수기, 심지어 에어컨까지 모두 편리한 물 밀폐 구조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제 건강 관리는 무엇을 먹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어떤 경로로 얼마나 반복 노출되느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샤워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 루틴을 다시 분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씻는 건 씻는 도구로, 마시는 건 마시는 도구로, 입과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로는 최대한 단순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대응은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습관 하나 바꾸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취약한 분들에게는 꽤 큽니다. 뉴스를 그냥 보면 또 하나의 건강 기사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우리 집에서 당장 닫아야 할 작은 구멍 하나를 알려준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뉴스 신호 잡기에서 늘 말씀드리는 기준입니다. 크게 흔들 필요는 없지만 작은 신호는 놓치지 말자. 오늘 이야기 가족 한 분이라도 떠올랐다면 그분부터 먼저 보호하시면 됩니다.